안녕하세요. 뷰가든의 식집사 아베가스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식물 상태 어떠신가요? 저희 뷰가든은 초록잎 잔치 중인데 몇몇 꽃들은 만개를 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치기를 많이 했던 엔젤아이스 비올라가 남아있는 가지마다 꽃을 피워서 스물만개 했었고요. 제 최애 K제라늄 리블라썸도 순따기 해주고 나서 꽃봉오리가 언제 올라왔는지도 몰랐는데 꽤 많은 봉오리가 만개를 했어요. 핑크 판도라도 계속해서 꽃봉오리를 올리고 꽃을 피워줬는데 잎이 힘들어 보여 지금은 모두 잘라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본업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다른 건 못 해주고 물과 통풍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들 잘 지내줘서 안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짬이 나자마자 이렇게 식물 근황을 영상에 남겨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밀린 삭소롬 소식이랑 과습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한 대품 콴탕메이의 구사일생 스토리, 또 한여름 제라늄 근황으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삭소롬 소식인데요. 꽃이 다 지고 푸르디푸르님만 무성해진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짧아져 있어야 할 아이들이 긴 가지 그대로 아주 신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잡고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대로 방치 아닌 방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풍에 2배로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인지 대부분 상태가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상한 잎들이 계속 보이긴 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지만 언제 번질지 몰라서 수시로 살피고 있어요. 요즘 식물 관리의 거의 대부분이 잎관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삭소롬 잎관리가 1등입니다. 틈이 날 때마다 살펴보면서 이상이 생긴 잎들을 떼주고 있는 게 저의 요즘 주된 일입니다.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못 쓰는 잎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떼주는 게 상책이에요. 작년에는 거의 줄기만 남을 정도로 떼줬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역시 통풍이 답인 것 같습니다. 선풍기 중에 하나를 삭소롬 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중품이랑 소품 중에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 자꾸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몇 개는 가지치기를 좀 했는데 가지치기 한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삽목을 하려고 물꽂이를 해뒀는데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뿌리가 아주 더디게 나옵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있는 상태고 여름 삽수들은 성공률이 떨어져서 그냥 폐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올 초에 삽목했던 아이들이 지금 정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잘 자랐는데 게으른 식집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줘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 가득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요. 4단 선반 맨 위에 있던 아이가 길어진 줄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3단에서 2단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3개 화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삭소롬 줄기가 부러지고 뿌리까지 다 드러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재빠르게 두 아이는 다른 화분에 심어서 무사히 구조를 했고요. 외목대로 자라던 아이는 목대 자체가 부러져서 갑작스럽게 가지치기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 정리해서 물꽂이를 해봤는데 좀 짧게 물꽂이를 했더니 거의 다 물러서 버려지게 됐어요. 여름 물꽂이는 좀 길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화분이 깨져서 분갈이한 두 아이도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자라다 보니까 무게를 못 견디고 이렇게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조치도 해주고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더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라늄들 소식인데요. 먼저 리갈 제라늄 대품 콴탕메이가 과습에서 겨우 살아남은 얘기예요. 한 달 전 영상에서 꽃 정리해준 대품 콴탕메이한테 과습이 온 거예요.
물을 흙에다 주고 다음날 깜빡 잊어버리고 받침에다 저면간수로 또 물을 주는 바람에 이틀 사이에 과습이 와서 아래쪽 잎들이 다 노랗게 시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든 잎을 정리하고 화분에서 뽑아보니까 뿌리가 거의 물속에 그냥 담겨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럴 때는 흙 속의 물을 빨리 말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화분에서 칸탕메이를 빼내고 키친타월로 흙 부분을 감싸서 물을 흡수시키는 작업을 하루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분 안에 밑바닥에다 키친타월을 깔고 또 칸탕메이를 그 안에 넣어서 하루 동안 넣어두고 남은 물기를 더 빼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아래로 마른 흙을 보충해주고 원래 화분에 다시 심어줬습니다. 다음날 화분 가쪽으로 물을 조금씩만 줬고요. 이대로 더 이상 시든잎만 안 나오면 과습 탈출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정말 초록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반 그늘에 바람이 불지 않고 통풍만 잘 되는 곳에 두고 며칠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더 이상 시드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일주일 뒤에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뒀지만 물은 원래 주던 것의 한 반 정도만 챙겨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좀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데다가 좀 높은 곳에 두면 흙 상태 확인이 번거로워서 그냥 물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살짝 식집사가 게으름을 피울 때 식물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자각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리 번거로워도 꼭 흙 상태 확인하고 물을 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가지치기 했던 캔디랑 바이올렛 이가리들도 모두 자리를 잡았지만 더위로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랫잎이 계속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하면 뼈라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장마랑 무더위랑 힘들고 또 다음엔 아주 쨍한 더위가 찾아올 테니까 이제부터가 진짜로 제라늄이 힘든 시기인 거죠. 요런 시기에 저는 물은 최대한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주고요. 영양제를 원래 좀 더 더워지기 전에 얹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품 이상 크기의 화분은 저면 관수를 해주고요. 작은 화분들은 물을 좀 주더라도 아주 아껴서 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데려온 삽목이들은 지금 잎이 엄청 자라고 키가 크면서 수영이 아주 망가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수영보다는 생존이 중요하니까 살아만 있어주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손길을 잘 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집사가 바쁘다는 걸 알고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든 건지 아니면 최소한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지 뭐 암튼 저는 저희 식물들이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뷰가든에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했어요. 강촌 산골 카페에서 구조한 길냥이를 데려오게 됐는데요. 엄마 없이 헤매는 4마리를 카페 사장님이 돌봐주셨는데 한 마리는 입양되고 또 어느 날 2마리가 밤사이에 로드킬이 되는 걸 보시고 남은 한 마리를 데려와서 임보하고 계셨는데 저랑 어떻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엄마냥이 뱃속에 있을 때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꼬리가 좀 짧은 특징이 있지만 굉장히 명랑쾌활하고 똥꼬 발랄한 꼬마 대장 같은 치즈탭이에요. 이름은 럭키비키 키키고요. 저는 자꾸 헬로키키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워낙 숲속에서 지낸 경력 덕분인지 식물에는 뭐 그렇게 크게 호기심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생명체가 들어왔다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집 전체는 이미 키키의 놀이터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치즈태비 키키와 함께하는 가드닝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요. 더운 여름을 힘들게 나고 있는 식물들과 정성껏 돌보고 계실 식지식사님들께 응원을 보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